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은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두 정상이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 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남북 경협의 물꼬가 트였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대 과제 14개 항목의 합의문인데 그중에서 연내 이렇게 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항목이 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식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이제 일정을 잡을 텐데요. 일단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도로가 미개통 부분이 있습니다. 서해 쪽에서는 경의선이 지금 개성에서 문산까지를 연결하면 일제시대 건설됐던 신의주까지 가는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고요. 네. 동해선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일부 구간이 건설돼 있지만 또 일부 구간은 미개통됐습니다. 이번에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금강산까지 가는 거죠. 즉 강릉에서 제진 금강산까지 한 104km 정도의 구간을 이제 연결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남북 간의 H자 구상, 즉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에 따라서 동해 측과 서해 측이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물류 이동의 축을 만들자는 것이죠. 동해안은 이제 에너지와 관광 개발 축이고요. 서해안은 물류 산업 이동의 축인데 지금까지는 SOC가 불비하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이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네. 다만 과연 연말까지 이 개통을 해서 정말 이 개통이 이루어지느냐에 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남측 구간 내에서 도로 공사를 해서 연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측으로 철도 관련 장비를 보내거나 또 기관차 등을 보낼 경우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착공식은 하되 아마 북측은 북측 구간에서 공사만 하고 남측은 남측 구간 공사를 하고 비핵화 종전선언 등이 진전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구간을 연결하는 또 차선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얘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개성공단의 경우는 특히 연 1억 불 정도의 5만 4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제 직불로 되지 못했습니다. 즉 사장님이 매달 월급날에 한 명씩 불러서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홍콩에 있는 북한 구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과연 어디로 쓰이느냐, 즉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전용되는 논란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개성공단이 또 재개가 되고요. 관광의 경우는 조금 제재가 좀 비껴서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서 북한 관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처럼 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역시 조건이 마련되는, 즉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종전선언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오간 대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대화가 화제가 올랐습니다. 리용남은 이제 내각 부총리인데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우리 김동연 부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남측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북측에서도 유명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 삼성이 좀 북한 경협에 투자 좀 해달라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또 현대 김용환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사실 뭐 덕담은 오갔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기업 총수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외국인 주식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만약에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삼성에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면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또 삼성 우리 갤럭시 9 같은 건 상당수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위반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관심은 가지고 또 지켜보지만 당장 투자를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 이것이 뭐 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양묘장이에요. 여기를 방문 장소 제1호로 꼽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나무 이제 종묘죠. 나무를 키우는 곳이죠. 북한은 이제 산림이 황폐화돼서 남북 간의 산림 협력이 활발하게 됐는데 나무를 뭐 심는 것이 핵 개발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이 유엔 제재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뭐 기업인들이 일단 나무 심기부터 시작을 해서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 물꼬를 튼 다음에 또 상황이 호전되면 뭐 다른 분야를 확대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양묘장 뭐 각종 학교 등등을 이제 견학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협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재계도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죠. 재계는 뭐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선뜻 대북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현재는 이제 이 사태 진전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게 과연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미래 통일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정도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 경협이 진행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대북 제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투자를 하려면 돈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입장에서는 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 물자 역시 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이 운신의 폭이 매우 적고요. 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을 건설해서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투자의 불확실성 또 과연 수익을 갖고 와서 남측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또 제도가 과연 완비할 수 있겠느냐 등등 이제 지난 남북관계 70년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해서 제도화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북미 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좀 세우고 진행돼야 할까요? 네, 일단 북한은 뭐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천만이고 북한이 2,500만이죠. 합치면 7,500만의 한반도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직은 1,300불 수준이기 때문에 무슨 고소비가 당장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해서 시장을 생성시키고 또 남측의 장점인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과 토지를 결합해서 과거의 개성공단 같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또 북한의 뭐 천연자원 개발 등도 새로 협력을 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로 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